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건강검진 받고 결과지에 적힌 장상피화생이라는 좀 낯선 단어 때문에 걱정돼서 찾아보신 거 아니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게 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제일 걱정되는 거, 나 위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맞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핵심 질문부터 바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의학 용어, 장상피화생.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쉽게 풀어가 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 위를 감싸고 있는 점막 세포가 장에 있는 세포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다기보다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받다가 이런 게 있네요? 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혹시 이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나만 왜 이런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가검진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요, 40대 이상이면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거든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흔하다면 뭐 그냥 별거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부분, 바로 위암하고 진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숫자를 보면서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다가 이 숫자 딱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10.9배. 와, 10배 이상 높다니. 이거 정말 무섭게 들리잖아요. 근데요, 이건 딱 이야기의 절반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확률. 그러니까 장상피화생이 있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위암에 걸릴 실제 확률은 약 0.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도 채 안 되는 거죠.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실제로 나에게 위암이 생길 확률은 정말 낮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낮은 가능성을 잘 관리하는 거지, 일어나기 힘든 일을 미리부터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실제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내 위 점막에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는 도대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의학계에서는 이걸 설명할 때 코레아 가설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정상이었던 위가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리다 보면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이게 바로 위축성 위염이거든요. 그러다가 세포 모양이 변하는 장상피화생을 거쳐서 아주 드물게 위암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도 있고 담배나 짠 음식 같은 식습관도 물론 영향을 주죠. 그런데요, 이 모든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범을 딱 하나 꼽으라면 그건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우리 위에 사는 세균이죠. 혹시 내시경 결과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전정부라는 단어가 써 있을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엔트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위의 아래쪽 부분을 말해요. 이런 변화가 보통 이 전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약 70%나 되기 때문에 결과지에 이 부위가 특별히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과정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안타깝게도 한번 튀어나온 장상피화생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한번 변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장기 연구들을 보니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큰 원인이었던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고 나면 수년에 걸쳐서 이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회복됩니다. 연구들을 보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면
위축성 위염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위의 윗부분부터 장상피화생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 꾸준히 지나면 가장 문제가 됐던 위의 아랫부분, 전정부의 장상피화생도 크게 좋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명확해졌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치료하는 것. 이게 진행을 멈추고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둘째, 꾸준히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내 위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국가암검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권장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장상피화생이 좀 넓게 퍼져 있다거나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헬리코박터균 치료하고 정기검진, 이 두 가지 큰 기둥은 세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식습관입니다. 이 식습관 관리를 통해서 우리 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신선하고 덜 가공된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고 반대로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은 좀 멀리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금지 리스트가 아니에요. 좀 더 지혜롭게 먹자는 거죠. 예를 들어 커피,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빈속에 마시는 것만 피하고 식후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마실 거면 발효주인 맥주나 막걸리보다는 소주 같은 증류주가 위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고기도 숯불에 태우듯이 굽는 것보다는 수육처럼 삶거나 쪄서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아, 그리고 양배추. 위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라 차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핵심은요, 오늘부터 완벽한 식단을 하겠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덜 자극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쭉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내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확한 정보는 이제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